자, 앞에 봅시다. 자, 뭐 추석 다 끝났고, 뭐 어차피 뭐 여러분들 추석 동안 뭐 어디 가지 않았기 때문에 뭐 거의 대부분 다 뭐 집에 있어서 공부를 계속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예. 자, 서버 프로그램 구현에 관련된 내용은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린 그 파일을 참조하면 충분히 여러분들 선에서는 이해할 수 있고요. 전반적으로 제가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짚어 드릴 테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말고, 그리고 좀 왔다 갔다 하면서 학교 출퇴근 학교 왔다가 가면서 이럴 때 그거 뭐야 그거 핸드폰이나 이런 데 좀 넣어놨다가 하나씩 좀 보라고. 보면 이해가 될 거라고. 오케이? 자, 우리가 이제 예외 처리 끝내고요. 이제 9-1장, 9-2장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살펴볼 게 이제 자바랭 패키지하고 그리고 자바 유틸에 있는 패키지들 클래스들을 이제 볼 건데요. 여기에서 이제 다루는 것들은 대다수 여러분들이 개발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아주 자주 쓰는 그러한 클래스들을 위주로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자, 보시다시피 제가 앞서서도 자바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패키지가 자바랭 하고요. 그리고 자바 유틸 패키지가 제일 많이 씁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뭐 나중에 가면 뭐 IO 패키지도 써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패키지들을 많이 쓰는데 이 두 놈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개발할 때 안 들어가면 안 되는 그러한 패키지 중에 그러한 패키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바랭 패키지부터 먼저 좀 볼 건데요. 자, 자바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클래스를 담은 패키지다.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뭐 오브젝트라든지 시스템, 클래스, 스트링 버퍼, 빌더, 메스, 그리고 요거 뒤에 배우게 될 래퍼 클래스까지 우리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렇게 있어요. 있는데 이것보다 더 많긴 한데 살펴볼 게 요 정도고요. 얘네들은 우리가 뭐 오브젝트 클래스를 쓴다고 해서 임포트를 할 필요가 있었나요? 없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자바랭 패키지는 포함된 클래스와 인터페이스는 우리가 따로 임포트를 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유틸 관련된 패키지들은 전부 다 임포트를 했었어야 했죠.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매번 얘기를 했던 오브젝트 클래스 최고 조상이죠, 그죠? 이 클래스하고 그리고 시스템의 전반적인 시스템에 관련된 내용들을 담당을 하고 있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제 시스템 클래스고요. 그리고 이제 이 클래스는 살펴봐서 그때 한번 대충 우리 예외 처리할 때 나와서 봤는데 얘는 클래스.포네임 메서드를 제일 많이 써요. 그래서 얘는 이제 우리가 메모리로 이제 클래스를 로딩을 한다든지 그 클래스 정보를 알아낸다든지 그리고 특히 JDBC 이제 DB 연동할 때 드라이버 로딩 할 때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합니다. 뭐 스트링 클래스는 말할 것도 없이 너무나 뭐 중요한 거고 많이 썼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그리고 스트링 버퍼하고 빌더는 말씀드린 바대로 얘는 스트링 클래스는 지속적으로 새로운 클래스를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얘는 객체 메모리를 좀 많이 잡아먹는 편이죠. 요즘에야 뭐 많이 잡아먹든 말든 하드웨어가 많이 발전했으니까 이제 스트링 클래스를 뭐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뭐 여튼 그거의 단점을 극복하고 나온 게 바로 이제 버퍼하고 빌더인데요.
얘는 전부 다 말 그대로 얘는 하나의 객체, 즉 하나의 버퍼라는 객체와 하나의 빌더라는 객체, 그걸로 모든 것이 안에서 내부적으로 문자를 조작을 하거나 붙이거나 뭐 이런 거 할 때 요거는 하나의 인스턴스 가지고 하는 거고, 클래스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렇게 플러스 복합 대입 연산자를 이렇게 써서 이렇게 연산도 가능한 게 스트링이죠. 그죠? 맞잖아요. 그죠? 예. 예, 그래서 얘는 스트링 클래스는 새로운 객체를 생성을 하고 이전에 있던 객체의 참조를 버리는 그러한 게 바로 스트링 클래스예요. 자, 그리고 이제 래퍼 클래스라고, 이제 매스는 뭐 수학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리고 매스 클래스, 매스가 아니라 래퍼 클래스에는 이게 전부 다 뭐예요? 기본형 타입이다, 그죠? 예, 기본형 타입인데 제가 그때 뭐 한 번씩 얘기했는데 박싱, 언박싱 뭐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궁극적으로 생겨난 원인은 컬렉션 때문에 생겨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컬렉션에 들어가는 것들은 전부 다 객체이기 때문에 객체 자체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객체의 주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들도 기본형 타입이라고 할지언정 우리가 숫자 값이나 이러한 여러 가지 실수 값들을 우리가 이제 컬렉션에 담아가지고 우리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단 말이죠. 그때 이제 이러한 래퍼 클래스를 해가지고 포장 클래스로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거기에 참조를 준다 이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쳐보면 금방 이해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건 없고요. 여기서는 이제 오브젝트 클래스 오늘 좀 끝내야 되는데, 오브젝트 클래스에 11개의 메서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게 toString 정도 그리고 equals 정도 이렇게 봤는데요. 얘네들은 오브젝트 클래스에 있는 것들은 최고 조상이다 보니까 얘는 이제 그냥 이제 우리가 오버라이딩을 해서 동등 객체이냐 아니면 틀린 객체이냐 뭐 이런 등등을 우리가 나중에 이제 알아볼 때 이제 오브젝트 클래스를 많이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면요. 자, 오브젝트 클래스가 나왔는데요. 오브젝트 클래스는 뭐 더 이상 말을 안 해도 뭐 제가 이미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기에, 얘는 이제 시스템이나 스트링은 파이널 클래스고 얘도 파이널 클래스지만 뭐 파이널 클래스고 뭐고 간에 모든 클래스들은 이 오브젝트를 다 상속받게 돼 있어요. 다 상속받게 돼 있기 때문에 얘는 여기 상속 계층도를 봐도 자바랭 오브젝트 지원자 있어요. 그죠? 맞나요? 네, 계층도에 없어요. 참고로 지원자 있어요. 지원자. 왜? 지가 대가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클래스를 XXX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하고도 끝내도 상관없죠. 그러나 우리는 요거 익스텐즈 오브젝트를 생략되어 있다 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다른 클래스를 상속하지 아니하면 오브젝트 클래스의 상속을 암시를 하고요. 오브젝트의 메서드는 모든 클래스에서 보셨다시피 클래스 만들면 오브젝트 클래스에 컨트롤 스페이스 바 누르면 오브젝트 클래스가 다 나오죠. 그죠? 그에 관련된 내용들이.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오브젝트의 이퀄즈는 뭐를 비교합니까? 에? 우리가 알고 있는 오브젝트 클래스의 이퀄즈는 그죠? 주소값입니다. 그죠? 아닌가요? 근데 스트링 클래스는 값 비교다. 그죠? 그 이유는 오버라이딩을 했다 이거지.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만든 클래스가
이 오브젝트 클래스의 이퀄즈 메서드를 오버라이딩을 하면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값 비교로 만들든지 뭐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얼마든지. 그거는 어떻게 자신이 이 이퀄즈 메서드를 오버라이딩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용은 많이 달라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 얘는 이제 메서드 선언부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불린 타입으로 리턴을 하고 여기에 오브젝트 타입으로 매개 변수가 들어와 있다. 그죠? 그럼 뭔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클래스 다 받겠다 이 말이죠. 그죠? 예. 말할 필요도 없이 그죠? 예, 그래서 자 얘는 기본적으로 오브젝트 클래스에 있을 때는 얘는 이꼴 연산자와 동일한 결과를 리턴을 하죠. 그래서 번지를 비교를 한다는 사실은 이미 앞서 수차례 얘기하고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오브젝트 해서 new 했어요. 그럼 이거는 new 했다라는 것은 독립적인 붕어빵과 같은 형태가 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주소를 가지고 있죠. 맞나요? 예, 그러면 이걸 equals를 이렇게 obj.equals b obj2 이랬어요. 당연히 false가 나오겠다. 그죠? 예, 이것도 역시 false가 나오겠죠. 그런데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하다가 번지를 비교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거의 없고 이제 우리는 그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번지도 설명을 하고 그걸 알아야 여러분들이 이거를 번지 비교 그러니까 뭐 이게 무슨 번지가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들은 이제 알아듣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오브젝트의 이퀄즈를 사용을 하게 되면 말씀드린 바대로 번지 비교를 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요렇게 지금 서로 다른 객체인데 안에 뭐가 같아요? 안에 값이 같다. 그죠? 예. 그럴 때 번지는 분명히 얘는 100번지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얘는 200번지다. 그런데 안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는 똑같더라 이거죠. 이럴 때 우리가 이거를 이제 논리적 동등이다 라는 의미로 한번 보자라는 거죠. 의미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주소는 틀리지만 안에 들어가 있는 값이 같다 이거죠. 그러면 이걸 같은 객체로 보자라는 뜻이 바로 논리적 동등입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논리적으로 동등이란 뭐 돼 있는데 같은 객체이건 다른 객체이건 상관없이 객체에 저장된 데이터가 동일할 때 이거는 주소고 뭐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고 안에 객체 저장 데이터가 동일하다면 일단 얘들 우리는 논리적으로 동등하다라고 보자 라는 게 바로 논리적 동등이라는 시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논리적 동등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오브젝트 클래스의 equals 메서드를 우리가 오버라이딩을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오버라이딩을 해서 논리적으로 동등을 비교할 때 우리가 이용을 하죠. 예를 들면 스트링의 equals가 이렇게 해놨다는 거죠. 문자열을 비교해서 참과 거짓을 반환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이 스트링의 equals가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드는 user define 클래스에서도 역시 이 equals 메서드를 오버라이딩을 해서 값이 같다면 논리적으로 동등하다 라고 우리가 만들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알겠죠? 자,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논리적 동등이다. 이 개념이 바로 주소는 달라도 안에 값이 동일하다면 1차적으로 원래 두 단계를 거치는데요. 그거는 이제 해시 시리즈들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이고, 논리적 동등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퀄즈를 오버라이딩을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논리적 동등을 조금 우리가 의미적으로는 좀 이해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잠깐만요.